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과정의 화학에 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판데르발스 방정식, 어, 이상기체 방정식 이런 거 있죠.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상태 방정식. 기체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나는 아닐 거예요, 그죠? 통계역학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 화학에 가깝게 다룰 수도 있고, 물리에 가깝게 다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화학적인 것도 가능하면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노력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고1 수준의 고등학교에 이제 뭐 반대로 정식이면 고2에나 발표하겠지. 이과로 나뉘고 나서 요즘 교과서를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은 지금도 고등학교 과정에 아마 그거 이상 나올 텐데 그거를 어, 재미있게 한번 봅시다. 그게 그러니까 한 우리가 1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틀을 보는 거예요. 기체를 보는 또 하나의 틀. 100년 전쯤에. 기체를 보다 보면은 이제 막 제가 언젠가 그걸 찍었었죠. 열의 정체는 뭐냐? 답이 뭐였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금 물리학적인 설명일지 몰라요. 화학적인 설명보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화학적인 고1짜리 그거에 충실하게. 100년 전에 이제 했던 생각이 경험적으로, 과학에서 경험적으로 이게 이 어떤 기체가 있을 때 기체 압력 있잖아요, 압력. 기체가 지금 여기도 어떤 기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더 많이 올라가면 기압이 막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압력이 있죠. 압력. 압력과 온도, 온도와 부피.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이제 어, 사람들이 어, 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해서 나온 게 일단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반데르발 방정식은 이제 거기에서 정교화된 것이고 어떤 관계일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관찰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피가 일정 부피에서 쫙 커졌어. 그냥 뭐 1몰 정도 그걸로 한번 보죠. 뭐 6.02에 10에 23승인가? 하여튼 그, 그 정도로 봤을 때 부피가 이렇게 넓어졌어. 압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압력은 줄어들겠지. 부피가 이렇게 쫙 꽉 뭉치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죠?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겠지. 온도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아니 같은 부피에서 온도가 높아. 압력이 높을까 낮을까? 압력밥솥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막 높아지지. 막 불고 막 터질 것 같지. 터질 것 같은 압력.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1세기 전 이전부터도 경험적으로 그런 틀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압력은 P는 V, 부피 분의 T, 온도 이렇게 되겠지. 앞에 무슨 상수 하나 붙고 그거는 그냥 압력이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는 줄어들어야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거예요. 반대로 방정식은 뭐냐면은 근데 그 이상기체 방정식이 대체로 참이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참이기 때문에 딱 그걸 따라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따르면은 현실에 있는 기체, 다양한 기체들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식은 이상기체라서 이상기체의 그 특징이 뭐냐? 기체는 어차피 막 거리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액체나 고체랑 다르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피를 계산할 때 원래 그 분자 있죠. 기차 분자 정도의 부피는 제끼고 일단 하는 거예요. 제끼고. 그러니까 그 현실과는 다르죠. 다르게 간략화시켜서 우리가 소화를 했던 거지.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력, 청력, 그리고 뭐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제끼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싹 비워놓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일단 그 세 개의 관계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그런 걸 제꼈기 때문에 그걸 극한으로 가면은 이게 아주 극한적인 압력의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이 식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압력이 아주 높아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랑 압력이랑 반비례였죠. 부피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아주 높아지면. 부피가 0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물의 기체가 부피가 0이 될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되지. 왜냐? 반발력이 실제 기체에서는 반발력이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또 실제 분자 간의 그 상호작용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반발력도 이제 그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가까이 가면 반발력이 있지만은 사실 거리가 이제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주 미미해지고 근데 인력이 있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상태 방정식을 이제 세운 게 반델발스죠. 그걸로 이제 노벨 화학상인가? 화학상인가를 받았죠. 한 100년 넘게 전 일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경험에 의한 것들 경험을 통해서 직관으로 오는 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상기체와 달리 실제의 기체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의 기체는 V가 아니라 V에서 빼기 실제 부피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 이 분자가 기체 분자가 부피를 가지고 있지. 적은 부피지만 그 부피를 빼주는 거야. 뭐 B, 스몰 b를 빼주는 거야. 그래야 그 제대로 설명이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지금 앞으로 나올 이제 상수들은 다 기체들마다 좀 다른 값이시겠죠? 그걸 빼줘. 그 다음에 위에는 온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 있냐? 부피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어서 반발력이 있었잖아. 근데 또 인력도 있잖아. 인력이 있으면은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은 원래 그 P는 V분의 뭐 RT 요 상태의 압력에 비해서 끌어당기는 힘,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는 압력이 그만큼 빠져드는 거야.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부피의 제곱의 반비례를 해요. 이 그냥 V라고 하는 그 부피 있죠? 기체의 부피, 그냥 통으로 부피의 제곱의 반비례를 해요. 그리고 기체마다 상수 A가 각각이 달라. 그만큼을 빼주는 게 바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물리 컨텐츠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화학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고2 때 배우는 거지만 고1 수준 정도 이제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있거든요. 풀어보고 있는데 이런 과학 공부할 때 왜 그 뭐 다 식도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뭐 계산 훈련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스트레스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화학은 그랬거든요. 화학은 물리에 비해서 물리라고 하는 그 과목으로 들어오는 거는 관심이 더 생겨가지고 더 하게 되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데 화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거는 같은 어떤 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식에 대해서 그냥 외워야 되는 것, 화학은 외우는 과목 이게 있었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이 기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 압력, 기체 압력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온도와의 관계는 어떨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실제로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예요. 운동 에너지가 팍팍팍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압력이 높아질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풀어보면은 이제 그 식에서 반데르발스 방정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부피는 거의 직관적으로 오죠. 직관적으로 부피가 큰 거랑 이게 동일한 한 몰이라면 쇼핑몰 말고 죄송합니다. 기차의 분자수가 동일하게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 압력이 더 높겠지. 그죠? 반비례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 기체에서는 일단은 각 분자들도 기체 분자들도
부피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되고, 밑에 그걸 빼줘야 되고, 부피에서 V-P로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압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압력, 이 꽉 누르는 듯한 그 힘, 이 안에서 막 난동을 부려야 되니까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인력도 있잖아. 반발력 말고 인력은 난동 부리던 게 인력 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면은 압력이 그만큼은 빠지는 거야. 그게 바로 그 뒤에 빼기 A, 그러니까 V제곱분의 A, V제곱, 부피의 제곱만큼에 반비례해서 그 인력을 빼주는 거죠. 상호작용 중에서 인력을. 온도를 운동 에너지로 보면은 막 어떤 공간에서 막 발광을 하는 거야. 분자들끼리. 온도가 높아져. 압력이 높아져. 그러나 그 힘 말고 끌어당기는 힘은 빼줘야지, 압력에서. 그래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물리하고 화학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는, 만약에 뭐 자신이 물리랑 화학이랑 뭐 과학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뭐 그렇게 되나? 네, 그런 것들 간의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다 환원이 돼서 설명이 될 수 있죠. 근데 자신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이제 좀 난해한, 그냥 그 식 딱 보면 그냥 외워야 되는 식이지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외운 다음에 계산해야지. 계산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부피가 있지. 입자도 부피가 있지. 그리고 입자가 상호작용을 하지. 그 상호작용은 당기는 걸 수도 있고 밀어내는 걸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막 밀어내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그럼 열이 올라가는 거지. 열이 운동 에너지니까. 기존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한번 해놓고 나면은 거의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그래프.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각 기체들마다 어떤 힘들이 뭐 작용을 하는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더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 100년 넘게 전에 봤던 그 틀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외워야 되는 식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체의 상태는 압력, 그리고 온도, 그리고 부피. 제가 식대로 지금 이렇게 그걸 하네요.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 그리고 정비례 관계가 있어. 그리고 뭐 산소 같은 거 붙고. 근데 그게 이상기체에서는 상호작용이나 그 부피, 입자 자체의 부피, 분자 자체의 부피를 뺀 거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 근데 그 안 통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청력이 있을 것이고, 반발력, 그리고 인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부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당연히 V에다가 실제 부피는 빼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걔들이 인력작용도 하잖아. 부피가 있는 실제 입자들이니까 인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압력에서 빼줘야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별로 안 쉬운 것 같은데 뭐 다음 건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